소개해 주실 분을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더 초등학교 큰 1학년인 힘이 됩니다. 1973년도에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9대, 10대 그리고 연달아 또 3대 총 5선 의원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은 성적순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국회의원 성적으로 또 국민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1위 국회의원이었던 박찬종 전 국회의원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한번 특권 폐지 외쳐볼까요? 시작! 특권 폐지! 특권 폐지! 특권 폐지! 안녕하십니까. 최성대 의원님 그리고 장기표 공지를 비롯해서 나라의 민주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이런 뜻깊은 세미나가 있고 5월 31일은 전 국민이 국회를 포위하는 이제 총 권리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전초 단계로 오늘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계기를 표해 많이 했습니다. 저 국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라를 잘 안 옵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 나와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보다는 지금 이게 특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현직 국회의원 최성대 의원을 빼고 현직 국회의원 용어로 보면 어찌 되냐면 전직 국회의원 값이 떨어집니다. 그 제가 어디 가서 지금 소개를 몇 번 국회의원이었다 한 게 절대 소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나 거듭쓰레기니까 그게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아주 뜻깊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정 299명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는데 그 특권을 폐지하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응거하고 있는 이 본진에 이를테면 적진의 장 대표 등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박수 대신에 웃으라고 제가 작심하고 한 말인데 웃기라고 박수만 치습니다. 이제 웃었으니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끔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헌법상 제1기관입니다. 제1기관의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 밖에 있는 국민들이에요. 299명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 둘을 뽑아가지고 행정부, 사법부를 다 구성한 겁니다. 사법부도 우리가 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하고 법관 임명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 국민이 뽑아서 국민 대표자 회의로 구성원으로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 회의에 국회의 준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부, 총권으로 뽑은 이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적하고 우리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불러들여야 돼요. 불러들여가 새로 뽑아야 돼요. 너 이놈들 왜 이런 특권을 누리는 법을 만들고 함부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느냐 이재명 의원. 이게 불러들여야 돼. 근데 불러들이는 절차가 없어요. 우리가 보건 대통령과 법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와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그걸 불러들일 수가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러들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하나 깜빡 잊고 있는 것은 헌법상 제1기관의 구성원이라는 걸 잊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권력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흔히 우리가 주권 재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 조항이 국민이 분노했어. 국민이 뽑은 헌법상 기관들이 제9시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잡아야 돼요. 제가 헌법학과는 안 했지만 헌법 공부를 비교적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제가 체득한 것인데 그 국민 저항권이 헌법 1조 2항에 있는 겁니다. 이 저항권 행사로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운 것이 4.19 혁명이고 6.29 선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잖아요. 4.19 혁명에 학생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왁 돌려서 저항권을 행사하니까 대통령도 물러나고 국회에서 해산하고 했지 않습니까? 6.29 선언도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거 전두환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뽑는 노태우 후보를 지는 거 쓸 때 안 된다고 와 돌리려니까 그거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31일은 국민 저항권 행사의 결정적인 날입니다. 제가 장기표 동지한테 그날 얼마나 모이느냐 그러니까 상당수 모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전부 노력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가 하면 이 국회 본관을 완전히 포위해야 돼요. 아니면 이 최성재 의원이서 좀 민망한데 최성주 의원만 빼고 국회 본관을 포위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못 모이면 의원회관을 포위해야 돼요. 포위해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이 의원회관을 창문을 닫아놔도 그걸 열고 들어와서 방방마다 이게 아마 10개 층이 정도 있다. 그 복도를 꽉꽉 채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오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말을 들어라. 네. 이 주권 저항권을 행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는 돌먹지 마세요. 내가 보호해드릴 거니까. 근데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이 도대체 면담이 안 됩니다. 늘 일어나 하는 건데 국민이 한번 분노하고 일어나자. 국회의사당을 하고 완전히 포위하는데 그냥 포위하는 게 아니고요. 막 몰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저 바깥문에서부터 미니까 앞에 선 사람이 밀려 이러고 국회 본관까지 왔다. 계단을 밟았다. 그래도 계속 미니까 이 사람 미는 힘이 여러분 태풍의 힘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밀면 앞에 있는 사람의 이 몸이 유리창에 닿으면 뒤에서 밀면 유리창이 깨져요. 그 본관문이 깨집니다. 본관 현관이 깨지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문 나무로 된 거 그건 문제가 돼요. 확 밀어가지고 이석 곳곳에 전부 포위하면 의석이 전부 다 망가져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문화를 위해서 다 노력하게. 제가 구독자가 별로 많지 않는데 박찬종 TV를 통해서 오늘부터 계속 모여라. 국회로, 이사당으로, 의원회관으로 밀자, 깨자. 절대로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하고 뭔가 우리가 총기 사용도 안 하고 무기 흉기도 소지 안 하고 그냥 우리 힘으로 미는 건데 다만 선두에 선 몇백 명은 미리 준비해 오신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 왕래를 하나 시켜요. 야구 왕래를 갖고 부득이 패는 게 아니고 야구 왕래가 비싸니까 아니면 막대기를 들고 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맨 앞에 선 사람이 뒤에서 밀면 이 몸이 유리가 깨져 다치니까 그때 요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밀면 요걸 갖고 밀어가는 거예요. 요렇고 그 유리창 완약 탁 빼고 앞서 그래서 사람들도 이 몸을 다치지 않는다. 자, 31일 국민 주권, 국민 저항권 승리의 날로 이 박수가 약간 마지막에는 말이죠. 소리를 크게 지르도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승리의 날로 국민 주권 승리의 날로 저 밖에 유리 한 장쯤 안 돼요. 감사합니다. 박찬종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그 선동은 박찬종 의원이 하신 걸로 인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선동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박찬종 의원께서 최초로 하신 거다. 여러 TV가 지금 구체적으로 중계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순서를 바꿔서 우리
예, 발제자분들이 앉아 계시고 기조 발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자, 우리 좌장 되시는 우리 교수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발제자분들 무대에 올라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모시고 기조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4일 오늘 국회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여기 국민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저 앞에 그 단상은 그대로 놔두세요. 단상은 그대로 놔두세요. 예. 아니요. 저 대표님은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니까. 예. 자, 그대로 예, 앉아주십시오. 착석해 주시고. 자, 여러분, 국회를 포위하겠다는 생각,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발상, 바로 장기표 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기조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다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 데서는 아침 일찍 오신 것, 국회의원들의 특권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오셨죠? 네. 반드시 폐지됩니다. 폐지 방법은요, 정말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아주 방법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원, 사법부 공무원들,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을 너무나 안 지키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헌법 1조를 우리 이번에 5월 30일 날 특별히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이 중요한데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한거한 4.19 정신, 그 4.19 정신에 기초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한거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에 한거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 불의를 보고도 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도 빵점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한거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불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과도한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불법적이까지 한, 심지어는 파렴치한 특권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머슴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번 이 특권 폐지를 통해서 국민이 무서움을, 국민이 얼마나 힘이 생각하는 것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는 선동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선동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특권을 폐지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 많이 국민들을 만나보면 국회의원들을 미워하는데 그런데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권이 왜 잘못되었는지 심지어는 법에조차 위반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좀 소상하게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좋은 논의를 할 것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5월 31일은 정말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혁명적인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정말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고 여기 오신 줄 압니다. 우리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5월 30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에 와서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밀려가지고 본관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특권이 폐지돼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생략하고 여러분이 내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말씀해 주신 대회사의 최승재 의원님, 앞으로 1년 동안 대표 발의 국민을 위한 법 30건은 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응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박찬종 변호사님 5선이라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어른으로서 큰 활동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박인환 변호사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애 우리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인환 변호사님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시고요. 전 검사하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전관예우로 사실 돈을 버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시민운동으로 또 교수로 이렇게 사시면서 특권 폐지 운동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회 주관장을 맡게 된 박인환이라고 또 거창하게 우리 사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다 뻥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 이런 비슷한 특권 폐지 운동은 과거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 추방 운동을 일환으로 수차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박찬종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 장기표 선생이 앞장서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기표 선생이 아마 이 특권 폐지 운동을 돌아가시기 전에 필생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미력하지만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이 주권자고 주권자인 국민이 뽑아놓은 국민의 심부름꾼이 국민 위에서 마치 왕처럼 구는 그런 뒤집어진 세상을 똑바로 만드는 시절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생각을 저 플로어에 앉아서 우리 장 대표님과 우리 박찬종 선배님 말씀을 듣고 또 최승재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승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이런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면은 앞자리에는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김기현 국힘당 대표부터 해서 앞자리를 꽉 채우는 게 현실인데 오늘은 주최하신 최선재 의원님 빼놓고는 정말 국회 이거 독 영어로 내셔널 독이라고 하는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토론회 봤습니까? 보통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은
토론회 하기 전에 전부 앞으로 나와서 사진부터 찍고 전부 가버리죠. 수없이 그런 데 익숙해졌다가 오늘은 다행히 사진 찍을 시간도 절약해주고 또 중간에 전부 뛰쳐나가는 사람이 없는, 저는 아주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 이래 처음 보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정말 감동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은 사실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달 월말쯤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련되는 취지문을 만들고 설문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299명 내용 증명을 보내서 등기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답을 한 분이 우리 최성재 의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장하고 부의장은 도대체 이런 것도 회답도 안 하는지, 아마 국회의원 특권을 하나 더 늘려준다고 하면 전부 회답을 했을 텐데 특권 폐지하자니까 아무도 회답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날로 정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대가 큽니다. 오늘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일주일가량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기분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토론회 방식은 발제에 대해서는 우선 문병호 저희들 특권 폐지 운동본부 공동대표님 전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이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앉으신 분이 문병호 변호사님이고 그 다음 토론은 저 끝에서부터 고성국 TV 대표, 우리 고성국 TV 많이 보시죠? 네. 고성국 TV 대표님이신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럼 저 오른쪽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한지호 선생님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헌법을 전공한, 오늘 아주 적당한 주제에 맞추어서 토론을 해주실 우리 황도수 변호사입니다. 저희들 시간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아마 가슴에 한이 맺힌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40분 정도 되고 저희들 토론은 한 11시 40분, 1시간 정도를 마치고 한 20분가량은 좀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이 국민이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이크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돌려서 31일 날 행사 참여하는 각오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제 발표는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니까 30분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토론하신 분은 제가 원고를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분은 우리 황도수 교수님은 조금 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시되 조금 시간이 남으면 하시고 한 10분 정도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이크를 문병호 변호사님한테 옮겨서 제목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당위성과 방향입니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공감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문병호 의원님께서는 직접 특권의 한가운데 있어 보신 분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모르는 일을 상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문병호 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일당백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물어볼게요. 그 국회의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 하면. 도둑놈. 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발제문은 안 냈는데 이 금배지가 좀 떠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면 금배지. 네. 순국민구 아마 순국민하고 상당히 글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배지가 어찌 보면 이제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때 배지를 없애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배지를 없애고 신분증으로 하자. 좋잖아요. 배지하고 왠지 권위주의적이고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각인돼 있으니까 배지를 다 떼고 어디 당신 누구야? 내가 저 국회의원입니다. 배지 보이지 말고 신분증 보이면서 나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미지가 조금 더 특권 내지는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좀 더 친화적인 게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지를 결국은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이 배지 타고 다니면 좋거든요. 이거 하나 단적인 예인데 어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지 하나 떼면 되는 건데 이걸 결국 못 떼고 지금도 국회의원 하면 금배지를 타고 다녀야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추앙받는 인물로 여겨지고 뭔가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각인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해보니까 금배지 없애자 이거 간단 명료하게 상당히 좀 그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특권 폐지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하니까 지난번에 장기평 대표님은 200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얼추 2016년에 국회에서 한번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 국회의장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당시 신일영 교수라는 분 위원장을 하고 각계각층에 이름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특권이라고 해서 토론한 주제가 약 80가지입니다. 80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급여 문제, 뭐 윤리 특별위원회 문제, 아까 말한 금배지 문제, 뭐 각종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특권이라는 것을 망라해봤는데 국회 스스로가 인정한 게 80건이에요. 그 정도로 특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80건, 200건 다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르고 해서 한 7, 8가지 정도만 중요한 것만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을 말씀드리면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어가는 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개혁의 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바 이는 한국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나타냅니다. 민주화 이후 국회 권한 강화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핵심 의제였고 역대 국회는 이런 방향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권한 강화 및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하락하고 현재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과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싸움이나 하고 할 일은 안 하는 집단,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집단, 막말로 날새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특권이나 누리는 특권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권 내려놓기 작업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막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해소시키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의 출범과 활동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중 주요한 것들을 보면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과도한 급여와 수당 등 내 멋대로식의 정치 후원 문제도, 예산 낭비성 해외 시찰, 있으나마나한 셀프 윤리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뭔지는 다 아시죠? 예. 불체포 특권의 유래를 보면은 불체포 특권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영국 국왕이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구금해서 의회를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최초로 1603년 의회 특권법을 제정해서 불체포 특권을 처음 명문화했습니다. 그 후 미국이 입법화를 하였고 현재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제헌헌법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헌법 44조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왕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던 시절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의회의 권한이 커지고 행정부 권한은 약화되고 사법부 독립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4부로 일컫는 언론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에 의해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방해되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비리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일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보면은 역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 구속 동의안 61건 중 불과 16건만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결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은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은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국민 여론이 현재 불체포 특권을 월등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60,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 거대 양당이 틈만 나면은 불체포 특권 폐지한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끌면서 헌법 개정이 돼야 되니까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2월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면책특권 내려놓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뭐 됐습니까? 또 11년 전 그 당시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 쇄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흐지부지 됐고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은 기명표결하자, 기명투표를 하자 그렇게 또 혁신을 내놨는데 그것도 지금 아무런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입법이나 제도화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느냐? 다른 나라의 경우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 있는 입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603년 불체포 특권을 처음 도입한 영국은 1967년 의회 특권 특별위원회가 폐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형사상 문제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은 의장이 그
그것이 타당한지 심사위원회 일을 해부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심사해가지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표결도 기명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표결을 해야 내가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개개 국회의원들이 어떤 소신이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무기명 표결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참가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프랑스는 전체 본회의 의결을 없애고 22명으로 구성된 의회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는 불체포 특권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유사한 불체포 특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고 중요한 참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규정은 비슷한데 일본은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방어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여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을 국회의원의 비리 방탄국회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하루빨리 불체포 특권이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제도 개선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냥 국회 밖에서 각 당들이 어쩌고 저쩌고 옳다 그러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무기명으로 바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은 의장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의를 하라는 얘기죠. 이 체포 동의안이 과연 진짜 국회의원의 비리를 처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심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검찰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해당 국회의원의 변호사나 본인이 거기 출석해서 이건 억울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더니 이 사안은 국회의원의 비리를 처단하기 위한 정상적인 체포 동의안의 제출이다. 이렇게 하면은 본회의 보고에서 가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무슨 행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니까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올리면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이런 조금 더 정치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적인 찬반, 토론을 하고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분명히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료라는 이유로 체포를 못하게 부결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걸고 던지라 이겁니다. 이름을 걸고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기명표가 되니까 누가 가결했는지 누가 반대표 던졌는지 누가 찬성표 던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의견은 체포 동의안 가결 정족수를 낮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찬성하면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그 정족수를 낮추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집권 세력이나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자유 발언과 소신 표결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면책 특권 제도는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의사 형성과 그 직책 수행에 있어 효과성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제도로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 특권의 역사도 1689년 영국 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헌정한 권리장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리장전에 13개 조항으로 조항이 있는데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은 의회 아닌 다른 곳에서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회 면책특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출발할 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도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변화됐지 않습니까? 최근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의회 권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무책임한 거짓말, 가짜뉴스 만들기,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최근에 더군다나 유튜브 등 SNS 시대를 맞이해서 그 폐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웅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무슨 첼리스트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 것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의정 단상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그게 큰 뉴스가 되고 또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는 국민들은 마치 뭐 대통령이 술이나 마시고 다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임위나 본회의나 이런 의정 단상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처벌을 못하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라 해서 모든 걸 다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국회 안에서 직무상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면책특권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제 조금 미진했던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면책특권은 대상이 된다고 판결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되려면은 허위라고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갖고는 면책특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 방향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그 면책특권 배제하는 것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 허위뿐만 아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으면은 그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입법례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법원이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심사함에 있어서 보다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본 발제자 입장이지만은 역시 이제 당장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면책특권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법에 그 규정을 둬서 비록 헌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헌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책임지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면책특권 제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법원의 통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위원회를 둬서 면책 심사를 해서 그 국회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해서 그것을 윤리위에 통보해가지고 윤리특위에서 그것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해외 사례도 대체적으로 매체 특권에 대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나 의도적인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회의원 급여 수당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이 연 1억 5,500만 원의 세비와 5천만 원의 입법 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 자료 발간, 홍보, 출장비 등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차량 유지비, 명절 휴가비, 야근 식대, 업무용 택시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습니다. 지금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구속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80% 이상 급여를 안 줍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보십시오. 이상직 의원이 구속이 몇 번 됐지 않습니까? 또 정찬민 의원도 지금 구속돼갖고 상당 기간 있는데 100% 급여를 주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국회의원 활동을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급여도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구속이 되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정치 후원금 1년에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3억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를 해서요. 근데 장기표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 이 4년 임기 동안 국회의원 선거 있죠? 지방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3번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3년간을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서 해야 되냐. 요즘에 국회의원들 요새 뭐 기부금도 못 내게 하니까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쓸 데가 어디겠어요? 경조사가 또 돈을 못 내게 되잖아요. 못 내게 하고 있잖아요.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도한 후원금이다. 후원금을 많이 축소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